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고 있는 최영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깨알처럼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래퍼 키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자,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웃고 계세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요, 오늘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에 이 새누리당 측에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것이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 문 대표는 지난 주말을 총리의 자진 사퇴 시한으로 못 박아서 사실상 최후 통첩장을 보낸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뭐 평행선 같으네요. 네. 자,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핵심부에서도 박 대통령 귀국 전 이 총리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보선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요. 또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급선회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은 일주일만 좀 기다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이 지금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중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귀국 전이라도 자진 사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검찰 수사나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본 뒤에 대통령이 돌아오는 27일 이후에 결론을 내자, 이런 방침이었는데 네. 뭐 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 인식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내에서는 총리가 사의를 먼저 표명하고요. 이후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매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 일주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그렇죠. 우려가 또 드는데요. 네. 관련해서 오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 소리가 공식적으로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게 내부에서도 이제는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초재선 의원들로 그 모임이 있는데요. 아침 소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거취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총리가 말바꾸기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는 입장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국정 2인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당뿐만 아니라 청와대 기류도 묘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 한 관계자는요, 이 총리도 자기 명예가 있으니 나름대로 명예로운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통 그동안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새누리당이 좀 들썩거리더라도 청와대는 일단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완구 총리는 최근 들어 부쩍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뉴스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4.19 혁명 기념식을 찾은 이 총리는 국정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오전 출근 때도 이 성완종 전 회장과 200여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말씀드렸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성 전 회장과 이 총리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 1년 동안 성 전 회장 측이 150여 회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60여 회 서로 전화를 발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의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저희 YTN과 인터뷰를 했었죠. 네. 노회찬 전 대표는 200회 이상 통화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거의 부부관계라고 봐야 될 정도로 네.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네. 꼬집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원들마다 통화 빈도수가 큰 차이가 있을 테고 또 실질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건 몇 건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좀 과도하게 서로 발신이 오고 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을 경우 자,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입니까? 과거의 전례로만 봐서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임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네. 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300명 정원에 새정치민주연합이 130명 그렇기 네. 때문에 여당 내 이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실제 찬성표를 던진다면은 뭐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당 일각에서는 30일 처리를 목표로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에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자 이런 네. 주장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본회의 일정을 또 새누리당과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 의총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정부 측 시행령안 폐지와 즉각적인 인양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었잖아요. 네, 광화문이 이제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경찰의 강경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뉴스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주기였던 지난 16일부터 주말 내내 서울 광화문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말씀대로 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희생자 고 김도원 양의 어머니인 이지성 씨에 따르면 이 경찰이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물대포와 체류탄 그리고 캡사이신을 쐈고 자신도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캡사이신을 얼굴 정면에다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주저앉힌 상태에서 이 캡사이신을 묻힌 장갑을 다시 자신의 눈에다 비볐다 이렇게 주장까지 아이고, 하고 네. 있습니다. 참 끔찍하죠. 그리고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향해서 저거 꺼내라고 말하는 등 당시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했다 이런 증언들이 네,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양쪽이 충돌이에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과격 시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이 되면서 서로 양해 또 양보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인데 네. 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차벽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질서 유지선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군요. 네. 일단 주워 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발언한 말들이야 계속 퍼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구은수 서울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경찰 버스는 현행법상 질서 유지선에 해당하는 표지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네. 당연히 질서 유지선으로 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면서 무엇이든 사용을 못하겠느냐 필요하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 생각은 좀 달랐었죠. 이 차벽이라는 것은 경찰 버스를 이용해서 일정한 지역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헌재는 지난 2011년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그 경찰은 지난 19일 경찰들이 70여 명이 부상당했고 차량 71대가 파손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집회 참가자 10여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가족을 포함해서 90여 명을 모두 입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후에 조금 숫자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K CNC와 SK가 합병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 SK와 SK CNC가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두 회사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병은 SK CNC와 SK가 각각 1대 0.74 비율로 이루어지며 SK CNC가 신주를 발행해 SK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입니다. 네. 다만 합병 회사 사명은 SK 주식회사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SK그룹은 오늘 6월 26일 주주총회를 승인을 거쳐서 8월 1일 두 회사의 합병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합병으로 SK CNC가 지주회사 SK를 지배하는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합병 결정으로 SK 주가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SK CNC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SK CNC도 자사주의 소각 결정으로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 공중으로 날아가므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주주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SK CNC와 SK의 합병. 이제 지금 주식시장 많이 불붙었는데 지켜봐야 할 재료가 되겠네요. 네. 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생산자 물가가 반등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가서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한은은 지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1.80으로 전달보다 0.1% 내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생산자 물가는 201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 물가를 의미하는데요. 통상 한 달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므로 생산자 물가의 하락세는 결국 저물가 기조의 경고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낙폭 확대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네. 실제로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1월 5.9% 내린 데 이어서 3월에도 10.1% 인하됐습니다. 한편 그 상품과 서비스의 가공 단계별 물가를 보여주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4% 올랐습니다. 또한 수출품을 포함해서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추세를 보여주는 총산출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1%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과 대출 증가의 관련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금융권 신용확대 연관성이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경제성장기 기업과 가계가 소득 증가를 위해 돈을 더 빌렸고 침체기에 반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이 같은 실물 금융이 같이 가는 현상이 둔화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보고서는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늘려서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는 동조화 현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보고서는 실물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 간의 괴리 현상으로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 상호 조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풀어보자면 금리를 내려서 대출을 늘려 투자를 확대하고 이 같은 투자가 경기를 개선시키는 전형적인 경기 부양 공식이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현금의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경향이 큰 만큼 이 같은 보고서의 시사점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책이 시장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잖아요. 네. 예, 여기는 더 이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보고로 보여지는데, 자,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 재정 지원안을 내놨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관계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경우 세대 간 상생 고용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르면 4달 중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채용 장려금은 2조 5,282억 원 규모의 고용보험 기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업 지원을 위해 책정된 일반 회계에서 끌어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에 참석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비용을 청년 고용에 사용할 경우 재정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최 부총리의 발언은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풀고 당장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 피크제 확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제도적 정비 없이 정년 연장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규 채용이 악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상승되는 등의 우려가 걱정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7%로 2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의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도 결렬돼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비아를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좌초된 지 하루 만에 또 난민을 태운 배가 침몰했다.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이 불법 이주자를 태운 선박이 그리스 인근 에게의 남동부 도로스 섬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네. 배에는 200여 명의 불법 이주자가 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까지 적어도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안경비대는 83명을 구조하고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데스 등 에게해 그리스 섬들은 터키 서부 해안가에서 10km 미만의 거리에 위치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엊그제 사건 지중해에서 좌초한 리비아 난민 소식 알아볼 텐데요. 그 배 안에 처음에는 7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전원 사방으로 보여진다.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또 900여 명이라고 인원이 더 올라갔어요. 구조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조난 신호를 보낸 것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아침 7시쯤입니다. 네. 조난 신호를 접수한 이탈리아 해양경비대가 근처 포르투갈 상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선이 근처에 접근했을 때 난민선이 뒤집힌 겁니다. 길이 20m짜리 작은 어선에 타고 있던 이민자 수백 명이 상선을 보려고 한쪽으로 몰리면서 배가 중심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가 자초한 지 만 하루가 훨씬 지났는데요. 구조된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N은 50명 정도 구조됐다고 전했는데 다른 외신들은 20여 명 구조에 시신 20여 구 발견으로 피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원래 약 700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는데 승선 인원이 950명에 이른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난민선에 타고 있다 구조된 방글라데시 국적 생존자가 이탈리아 검찰에 한 진술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인원이 원래 알려진 700명 안팎보다 훨씬 많은 950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미립국 업자들이 승객 300명을 갑판 아래 짐칸에 가둬둔 상태였다고 생존자는 진술했습니다. 또 승객 중에 여성이 200명, 어린이가 50명 가까이 포함됐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생존자의 이 증언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면서 갑판 아래 수백 명이 갇혀 있었다면 바로 그 때문에 난민선이 빠르게 가라앉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과 필리핀이 오늘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예, 미국과 필리핀이 오늘 필리핀 육해공 군사기지에서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지난해 2배인 12,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예, 내일은 이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스카보로에서 220km 떨어진 해군 기지에서 상륙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필리핀군은 이번 합동 군사훈련이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면서도 영토 방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레고리아 피오 카타팡 필리핀군 사령관은 훈련 첫날인 오늘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벌이는 인공섬 조성 등 매립공사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바로 오늘 시각장애를 딛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첫 출근을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김동현 재판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이 되셨는데 첫 출근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요. 오전에는 법원 청사 돌면서 인사를 드렸고요. 네. 오후에는 선임 재판연구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면서 처음 업무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일을 시작하셨군요. 네. 이게 재판연구원 청취자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게 예비 판사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다 이렇게 들었어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면접을 잘 못 봐서 네. 잘 맞을지 어쩔지 몰라서 되게 메일을 받고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네. 몇 번 또 확인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저 도와주셨던 감사한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오늘 신나는 하루셨겠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재판연구원, 이게 로클럭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재판부에 소속이 돼서 재판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하는데요. 주로 기록을 검토해서 메모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검토 보고서, 의견서 이런 걸 주로 쓰게 됩니다. 네, 중요한 일이시네요. 자, 오늘 업무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업무를 보실 때나 이동할 때 어떻게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네, 법원에서 이번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일단 이동할 때는 점자 블럭이 다 완비가 돼 있고요. 네. 스크린 도어 여는 리모컨도 준비해 주셨어요. 네. 또 오늘 첫날이니까 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업무는 컴퓨터도 잘 세팅돼 있고 속기사분이 이제 기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같이 근무하게 되었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이 김동현 연구원의 학부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카이스트의 신소재 공학과를 졸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로스쿨에 진학을 하신 건데 이공계에서 법학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전공이 네. 완전히 다른데 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비슷한 면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예,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따라가다 보면 네. 비슷한 면이 있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앞이 안 보이셨던 게 아니라 20대 후반에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으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고가 있으셨던 건가요? 의료사고였는데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아, 네. 네. 그럼 이게 이 20대 후반까지는 잘 보이시다가 이 어느 순간 세상이 이제 암흑천지가 된 건데 그 절망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뭐 감히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처음엔 제가 시력을 잃었다는 걸 믿지를 못했어요. 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네. 한동안 이제 그렇게 보냈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절에 가서 네. 한 달 동안 3,000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네. 한 달 동안 이제 3,000배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절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몸이 힘든 가운데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이게 앞이 안 보이시게 되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은 어떤 건가요? 제일 힘든 건 일단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가 힘드니까 네. 뭐 밥을 먹을 때도 누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공부할 때도 이제 원래는 책을 보다가 책이 없으니까 책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특히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야 제가 컴퓨터로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일단 보통 책들이 파일로 나온 게 아니라 종이책이니까 네, 그걸 그렇죠. 만들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네, 그게 제일 힘든 점이었죠. 예, 역시 공부에 학업에 어려운 말씀 주셨는데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기까지 그럼 가족분들의 도움이 가장 크셨겠습니다. 네, 아, 어머니께서 옆에 계속 와 계시면서 네. 도움 주셨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친구들이 네. 뭐 수업 도우미도 해주고 밥 먹을 때도 같이 가지고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러셨군요. 그럼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는데도 이 법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김연구원을 이렇게 이끌어낸 동기, 힘의 원천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지금 이미 저보다 먼저 선배 시각장애인 법조인들이 계시잖아요. 판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했는데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선 선배들에게서 또 힘을 받으셨던 건데 지금 오히려 또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특별히 재판연구원을 지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앞으로 판사가 되고 싶은데요. 네. 네, 판사가 되는 데는 재판연구원으로 법원에서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재판연구원으로 법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법원의 분위기나 업무를 좀 익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재판연구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판사가 되시기 위한 길을 이제 밟기 시작하신 겁니다. 네. 자,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배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길을 가보면 네. 네, 많은 분들이 배려를 해주시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책이 없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운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책이 없어서 어머님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책을 만들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네, 이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장애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계시고요. 또 다른 장애인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정말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격려가 되길 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도 장애인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의 김동현 재판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로 한남대교 방향으로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 2 고가차도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겠고요. 강변북로 따라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 한강대교 부근으로 주춤한데 이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이후로 원효대교에서 서강대교, 더 가서 양화대교에서 난지도까지 쭉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은 여의 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시속 20-30km 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모두 서초를 중심으로 짧은 정체만 살펴지고요.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금천 부근에서만 짧게 주춤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703님, 이유 없이 자기 잘못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또 9819님은요. 국무총리 해임권은 대통령이 돌아와서 결정하겠다고 하셨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팽팽합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 의견 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4부 시작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도는 한국계 선수들이 올 시즌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9개 대회 중 무려 7승을 합작했는데요. 이 태극낭자들이 골프를 잘 치는 비결 뭔가요? 네, 김세영이 어제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2승째를 거두면서 최나영과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양희영, 박인비, 김효주까지 한국계 선수들이 올 시즌 9개 대회 중에 7승을 합작했는데요. 1998년 외환 위기 속에서 박세리가 맨발의 투혼으로 US 오픈을 우승했는데요. 그렇죠. 박세리를 보고 자란 박인비, 최나연 등 세리키즈에 김세영, 김효주 등 리틀 세리키즈까지 가세해서 두터운 선수층이 형성됐고요. 교육률이 남다른 한국 부모님 주도하에서 체계적인 레슨에 한국인 특유의 성실성과 인내심이 더해져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로 성장했습니다. 또 여자 골프의 근간인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가 성장해서 선수들이 국내 프로 무대에서 충분히 적응기를 마친 뒤에 미국에 진출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라면 태극낭자들이 2006년과 2009년에 기록한 한 시즌 LPGA 투어 최다 11승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신나는 얘기네요. 네. 자, 또 이 소식이 오늘 뜨거웠던 소식인데요. 일본 프로야구 한신 마무리 투수로 가 있는 오승환 선수
그리고 가수 소녀시대 유리의 열애설이 흘러나왔는데요. 이거 스포츠계와 연예계의 융복합 뉴스인데 양측이 인정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한 주간지가 오승환과 유리가 지난 11월부터 열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유리가 지난달 개인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 다녀온 것도 한신 홈구장이 있는 만큼 오승환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뒤를 이어서 소녀시대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두 사람이 지난해 말에 지인들 모임에서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다고 그제 사실을 인정했고요. 오승환의 에이전시인 스포츠 인텔리전스도 두 사람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알렸습니다. 다부진 체격 조건과 특유의 목표정한 이미지를 지닌 오승환은 올 시즌 6세이브로 한신의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리 씨가 평소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했다는데 그 위기 대응 능력은 이 오승환 선수가 탁월하죠? 네, 정확히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또 오승환 선수가 또 돌부처라고 불리면서 되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또 냉정함을 유지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유리 씨의 또 그런 이상형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잘하면 미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상황에서 적시타를 터뜨렸죠. 네, 텍사스 추신수가 오늘 시애틀전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는데요. 6회 상대 투수가 텍사스 4번 타자 벨트레를 고의 사구로 고르고 추신수와 승부를 택했는데요. 자존심이 상한 추신수가 초구를 쳐서 1타점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고요. 그렇군요. 네, 추신수는 시즌 타율 1할 오픈 1위를 기록했고 팀은 아쉽게 10대 11로 역전패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피츠버그 강정호는 미러키전에서 6회 말 조디 머서를 대신해서 1루 대주자로 나서서 메이저리그 데뷔 첫 득점을 올렸고요. 8회 첫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랐고 팀은 5대2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재보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성남의 새 후보 연결도 해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여야 어느 쪽이 웃을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시간에는 재보선을 앞둔 민심의 향방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뵈니까 또 색다른데요. 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지지율 40% 회복을 노렸었는데 급기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이 자체 조사로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1,008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5%였고요.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34%로. 34%, 5%포인트가 떨어진 거네요. 네, 주저앉았습니다. 부정평가는 조금 더 늘어난 54%였는데요. 이 다른 이유보다도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뉴스가 바로 성완종 파문 리스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주째 이어지고 있죠.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이 야심차게 기획됐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지지율은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선거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됐다는 건 상당히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당 또는 야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그럼 주로 어떤 층에서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분석되나요? 가장 이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완구 총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인사 트라우마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면 매우 민감한 이 현안에 대해서는 고정 지지층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에는 이 대구 경북 지역
이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주 전에 65%에서 51%로 10%포인트 이상 주저앉았습니다. 아, TK에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군요. 그다음 60세 이상 대통령의 지지층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적인 지지층이죠. 대통령이 연령으로 봤을 때. 잘한다라고 한 주 전에는 71%가 응답했습니다만 1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61%로 주저앉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정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리스트 관련 인물이 충청 지역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청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32%로 오히려 전체 지지율보다 좀 더 낮았습니다. 네. 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지역적으로는 충청과 관련된 곳에서도 적극적인 긍정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네. 지금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애초에 반대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지지를 부양하고 있던 층들이 거의 11포인트, 뭐 11, 또 10%포인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그래도 조금씩 지지율이 오른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 국내 정치에서는 주로 순방 징크스라고 또 얘기하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경제적 성과를 좀 가지고 돌아올 경우 예전처럼 반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크게 이번에는 순방의 효과를 누리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유는 임기 1, 2년차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 순방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또 일정한 성과도 보여왔거든요. 네. 중국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동 미국, 방문이라든지 유럽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순방의 효과를 기대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확대라든지 네. 그다음에 한 콜롬비아 FTI 체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한류의 바람을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네. 것들이 모두 말 그대로 이 성완종 리스크 파문 바람에 묻혀버림으로써 네. 주목받기는 힘들어졌고 또한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긍정평가를 얻을 수 있는 외교 국제관계에 대한 주목도는 낮아지는 반면에 대통령이 또 인사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지는 수면 위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순방 효과를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좀 아쉬운 대목은 이번 4개국 순방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칠레는 미첼 바첼레트.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한 살 많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임기 3년 차의 시너지 효과를 누렸던 것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우마 호세프, 룰라 대통령의 그렇죠. 서민적인 네. 면모를 이어가고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의 마지막 순방도 역시 상당한 기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돌아오면 총리 인사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로 방점이 지켜지면서 그렇죠. 상당히 주목받기는 힘들어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게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감한 시기에 이 큰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 이제 뭐 당마다 촉각이 곤두서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 갤럽의 지지를 보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각 정당의 지지율이 결집하거든요. 네. 당장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새누리당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권과 관련된 리스트도 있다 이런 저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그렇죠. 있습니다만 당장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당장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지율이 38%로 이 올해 들어 새누리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런 반사적 이익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고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도 25%로 한 주 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선거전이 본격화되던 4월 첫째 주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내려가 있습니다. 아, 여야 모두 내려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완종 리스트 판문이라는 것이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부정, 비리, 부패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혐오적인 인식을 유발시키긴 하지만 이것이 당장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당히 호감이 가는 정당이다라고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파문이 양 정당에게는 오히려 더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무당층의 비율은 한 주 전과 비교하면 3%포인트가 올라간 늘어났군요. 33%로. 네. 지금 현재
이 정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이 제2정당입니다. 불과 무당이 제2정당이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 5%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아쉬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지 정당이 없다가 제1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정말 그 국민들의 예리함이 이 통계적으로도 드러난다고 보는 게 정치 불신, 정치 혐오에서 지금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새누리당, 이제 집권 여당의 이제 지금 이 성완종 파문에 의한 곤혹이 제일 크겠지만 야당도 향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럼 지금 충청권의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청권에서도 보면은 충청권에서의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내려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충청권 관련되는 인사들의 핵심은 바로 이완구 총리거든요. 네. 이완구 총리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고 총리 인준 과정 중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청권 민심이 그때는 결집해서 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수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충청권의 이 유권자들의 충청권의 국민들의 도민들의 심정은 그랬거든요. 제발 의혹을 만들지 마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충청권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충청권에서 오히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가장 격차가 적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인사다 하면서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충청권 내의 지지는 결집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런 충청권의 인사들이 향후의 대권 과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치달은 데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로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제일 이 예민한 것이 지금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 이 문제인데요. 국회가 공방 중이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이제 야당 의총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 총리가 사퇴해야 되느냐 사퇴하지 말아야 되느냐 묻는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 있는 점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소폭 반등 하락해 있는 점을 본다면은 이 총리와 관련되는 민심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여론의 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진위가 충분히 가려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악화된 여론의 핵심은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떤 검찰의 어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가 밝혀진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총리가 보여준 그동안의 일련의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신뢰가 이탈되어 있는 상실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이완구 총리가 계속 총리직에 있는 것이 신뢰의 문제만 따져보면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판단은 이 총리의 임면권자는 결국 대통령이지 않겠느냐. 지금 대통령의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체적인 빅데이터상의 여론을 살펴본다면은 적어도 대통령이 9박 12일의 순방을 마치고 오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좀 지혜로운 어떤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신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요. 대체로 무미건조한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언자의 면모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 재보선, 4.29 재보선 문제 간단하게 지금 이제 이 수도권 3군데 그리고 광주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여야 판세가 김무성 대표 대 문재인 대표의 싸움으로 가고 있잖아요. 각 지역별 특성들은 있지만 지금 성완종 게이트 파장의 영향도 아까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판도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신다면. 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완전히 혼전 상태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 선거의 후보자들이 결정된 시점에는 바로 이 야권의 후보들이 표 분산이 걱정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죠. 광주 서구월도 천정배, 하고. 무성성 후보가 나오고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야권표가 뚜렷하게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새누리당이 유리하겠구나 했지만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판세는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제가 하나하나 각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초접전 혼전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이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있는 그런 결과를 거의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네 곳에 이제 이번에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정치 혐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먼저 짧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미건조하면 안 되니까요. 네. 관악을의 경우만 살펴보면은 관악을은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에 이 새누리당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상당히 이제 혼전 양상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정동영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가 얼마만큼 정동영 후보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변수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의 마지막 지점도 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 서광화을은 이 상당히 접전이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새누리당 강세 지역입니다. 여당의 텃밭이다. 그렇습니다. 불렀었죠. 강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청이 결집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관건은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동근 후보가 얼마만큼 검단 지역, 젊은 세대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투표율을 끌어낼 것인가. 과연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분노 지점을 검단으로 옮겨서 거기에서의 적극적인 투표를 끌어내느냐가 분노 접점. 그렇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시네요.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광주 서구는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여전히 선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직력이 이곳에서 과연 막판 표심을 변화시켜 줄 것이냐. 여기 상당히 혼전입니다. 그래서 천정배 무소속 후보의 개인적인 경쟁력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막상막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성남 중원은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완석 후보가 이 구통진당 김미 무소속 후보의 득표 경쟁력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근데 관악을은 구통진당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해줬거든요. 사퇴했죠. 그런데 이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득표 경쟁력이 있는 무소속 구통진당 김미 후보가 만약에 그대로 본선까지 고고싱을 할 경우 이곳에서의 표 분산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바로 이 부분이 보궐선거의 특징상 조직력을 가지고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텃밭을 갖고 온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가 얼마만큼 유지를 할 경우에는 이곳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매우 재밌는 현상이 조금 전에 이제 김미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세 분 후보를 다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상규 후보가 관악을 해서 사퇴했으니 뭐 야권 승리를 위해서 사퇴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죠. 특정 후보를 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 차원에서는 선거연대는 없다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미유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사퇴한다라는 취지의 요구를 촉구로 오늘 이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그럼 지금 이상규 효과에는 누가 득을 더 볼까요? 정태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득을 본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득을 보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 정동영 국민 모임의 후보가 득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날 때는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 숨기게 됩니다. 자기가 소수 후보의 어떤 지지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실제 투표장에 갈 경우에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숨겨져 있는 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영향력은 이 구통진당 무소속의 이상규 후보의 사퇴보다는 정동영 후보의 존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에게는 너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일주일 후 대통령의 귀국 후에 총리에 대한 인사 결단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틀 후에 재보선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자, 배종찬 본부장님의 입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눈빛만 보고 있어도요. 막 손에 이 땀이 나요. 부리부리 뜨고 있겠습니다. 블록버스터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다현 부가연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 기억하시죠? 이완구 국무총리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004님, 국민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이쯤 해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1196님, 곧 조사가 진행될 텐데 무턱대고 사퇴, 용퇴,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436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셨어요. 자, 많은 분들 문자로 의견 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 휴대전화 끝자리 4294번님께 주간 경향, 0309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월요병을 극복하시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작가 임현, 김민경,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